충돌하지 않는 규칙만 남기자 게임은 안정됐지만 곧 다른 문제가 보였습니다. 플레이할 때마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고 변화는 쉽게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랜덤하게 고르면 매번 새로운 게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실패가 제 선택보다 운에 좌우되기 시작했습니다. 중력이 뒤집히고 속도가 빨라지고 조작 방향과 필드 크기가 바뀌었습니다. 규칙 하나하나는 이전에 검증했던 안전한 규칙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어떤 규칙이 언제 선택되는지를 랜덤 시스템에 맡겼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 가설은 단순했습니다. 규칙을 계속 늘리지 않아도 이미 만든 규칙의 선택 순서와 타이밍을 바꾸면 훨씬 많은 상황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충돌은 피하면서 반복 플레이의 다양성은 높일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게임이 재미있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안전한 규칙을 랜덤하게 선택하도록 만든 실험이 왜 불공평하게 느껴졌는지, 그리고 랜덤성을 게임 플레이로 만들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번 에피소드에서는 규칙의 우선순위와 호환성을 관리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서로 충돌하는 조합을 막고 한 번에 적용되는 규칙 수도 제한했습니다. 게임은 망가지지 않게 됐지만 안전한 조합만 반복하면서 변화가 예상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규칙 관리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되 통과한 규칙 가운데 무엇을 적용할지는 랜덤하게 고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성립하지 않는 조합은 막고 나머지는 예측할 수 없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규칙이 나올지만 랜덤하게 선택했습니다. 이후에는 발생 시점, 지속 시간, 변화의 강도까지 무작위 범위를 넓혔습니다. 같은 규칙도 언제, 얼마나 강하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다른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기능만 보면 실험은 성공했습니다. 각 규칙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랜덤 선택기도 매번 다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플레이 화면은 이전보다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이 작동하느냐가 아니라 그 결과가 플레이어에게 어떤 경험을 주느냐였습니다. 랜덤 선택 흐름은 4단계였습니다. 먼저 적용 가능한 규칙을 검사하고 그 중 하나를 무작위로 고른 뒤 즉시 적용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반복했습니다. 충돌은 줄었지만 선택의 순간과 플레이 상황은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테스트하며 규칙이 들어갈 순간을 어느 정도 선택했습니다. 랜덤 시스템을 넣은 뒤에는 플레이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다양성은 늘었지만 판단할 기회는 줄었습니다. 중력이 뒤집히는 규칙 자체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프 중간에 갑자기 적용되면 플레이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게임은 새로운 상황을 만들었지만 플레이어에게 그 상황을 해결할 선택지는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판은 지나치게 쉬웠고 어떤 판은 같은 위치에서 거의 피할 수 없는 변화가 나왔습니다. 결과의 차이는 플레이어의 선택보다 랜덤한 타이밍에서 생겼습니다. 실패했을 때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알 수 없으니 다시 도전할 이유도 약해졌습니다. 문제를 보기 위해 무엇을 랜덤하게 만들었는지 분리했습니다. 규칙의 종류뿐 아니라 발생 시점, 적용 대상, 강도, 지속 시간, 다른 규칙과의 조합까지 무작위였습니다. 랜덤 요소가 많을수록 플레이어가 원인을 이해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불공평하게 느껴진 원인은 세 가지였습니다. 변화 전에 알려주는 신호가 없었고, 현재 플레이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변화가 발생한 뒤 대응하거나 회복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규칙은 유효했지만 경험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속도 증가가 넓은 구간에서 시작되면 새로운 도전이 됩니다.
하지만 장애물 바로 앞에서 시작되면 사실상 피할 수 없는 실패가 됩니다. 같은 규칙이라도 등장 순간이 다르면 플레이어가 받아들이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맥락을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규칙끼리는 호환되더라도 플레이어의 위치, 속도, 남은 공간과 맞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답이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조합의 호환성만으로는 플레이 경험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움과 자의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예상 밖의 정보를 주지만 원인을 읽고 대응할 방법을 남겨둡니다. 반대로 자의적인 변화는 결과만 만들고 선택을 지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놀라움이지 통제할 수 없는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정보 전달입니다. 규칙은 갑자기 적용되었고 플레이어는 변화가 일어난 뒤에야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실패가 자신의 판단 때문인지 시스템의 랜덤 선택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원인을 읽을 수 없는 실패는 학습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꿨습니다. 어떤 규칙을 무작위로 뽑을지가 아니라 무작위로 선택된 변화가 어떻게 플레이어의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랜덤 이벤트와 의미 있는 선택 사이에는 하나의 단계가 더 필요했습니다. 해결 방안은 랜덤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올지는 여전히 무작위로 두되 발생 전에 신호를 주고 예측하고 행동을 선택할 시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랜덤한 결과를 플레이 가능한 상황으로 바꾸는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흐름은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변화의 신호를 보여주고 플레이어가 다음 상황을 예측하게 합니다. 그 뒤 행동을 선택하고 실행할 시간을 준 다음 결과를 보여줍니다. 같은 랜덤 규칙도 이 과정이 있으면 플레이어의 선택이 됩니다. 비교하면 차이는 명확합니다. 이전에는 규칙이 선택되는 즉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실험에서는 같은 랜덤 규칙을 선택하더라도 먼저 경고를 보여주고 짧은 대응 시간을 둡니다. 랜덤의 내용은 같지만 플레이 경험은 달라질 거라 예상합니다. 이번 실패가 남긴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함 자체는 재미가 아닙니다. 랜덤한 변화가 게임 플레이가 되려면 플레이어가 원인을 읽고 대응을 선택하고 그 결과를 자신의 판단과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랜덤성은 선택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플레이어가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곧 중력이 바뀐다는 사실을 미리 알면 지금 점프할지 기다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카운트다운과 경고 신호를 추가해 랜덤한 변화를 판단 가능한 상황으로 바꾸는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